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시에 사는 43살 남자입니다. 배우자 복이 없는 건지 전쟁 같은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 젊은데 재혼하라고 성하지만 한번 여자에게 되고 나니 엄두가 안 나네요. 이제는 남들에게 힘들었다고 과거를 말할 정도는 되어서 평소 가게에서 즐겨 듣던 유튜브 채널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를 학을 떼게 한 전 마누라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시장에서 30년간 젓갈 가게를 하시는 홀어머니 밑에서 누나랑 자랐습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고 돈을 벌고 싶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군대도 빨리 다녀와 장사를 배웠어요. 떡집, 정육점, 국밥집 등 많은 가게에서 20대 내내 일하며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30대 초반에 돼지국밥집을 열게 되었고 나름 입소문을 타며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제 나이가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었더라고요. 남들보다 늦게 성공했고 38살에 늦가기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예비 신부는 저보다 10살이 어린 저희 가게 종업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 일에 매달리며 살다 보니 일을 하며 정이 들었더랬죠. 20대 중반에 저희 가게 서빙 알바로 들어와 2년을 함께한 직원이었는데 손끝이 야무지고 조용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효진 씨는 남자친구 없어? 몇 년간 옆에서 보니까 생전 연애하는 걸 못 봤네. 네, 없어요, 이모. 20대 청춘인데 왜 아무도 안 만나? 건실한 남자 소개해줄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우리 사장님? 이모님, 그걸 어떻게... 내가 안타까워서 참네.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이렇게 둘 다 답답해서야 원. 알고 보니 저와 예비 신부는 몇 년째 서로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주방 이모님들의 도움으로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저의 고백과 프로포즈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단 제게는 결혼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효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너 많이 사랑해. 사장님, 아니 진섭 오빠. 나도 많이 사랑해. 우리 결혼해요. 그런데 효진아, 나는 내 인생에 신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엄마에게 효도를 하는 거야. 결혼은 꼭 내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여자랑 하려고 해. 너가 숟가락 하나만 들고 시집와도 좋고 다 상관없는데 어머니 모시는 거는 꼭 허락했으면 좋겠어. 안 된다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야 해. 널 사랑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생각해? 가게 일하면서 어머니 여러 번 만났잖아. 늘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 누님도 좋고. 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좋아요. 부모 없이 혼자 살아온 나한테는 오히려 좋은 일이지. 아내는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혼자 자랐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떠돌며 지냈다고요. 어머니와 누나는 그런 아내를 딸처럼 여동생처럼 잘 대해줬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내내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결혼하고 아내는 가끔 가게 일을 도우는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제 어머니는 당시 70이 되시면서 젓갈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고요. 처음에 아내와 어머니의 사이는 누가 봐도 다정하고 모녀관계처럼 보일 정도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고부관계는 어쩔 수 없는지 결혼한 지 반년 정도가 지나갈 때쯤부터 아내도 저희 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다는 식으로 푸념을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오늘 이불 빨래 하라 하셨어. 그냥 세탁기 건조기 돌리면 되는 걸 굳이 발로 밟아서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얼마나 힘든데. 아무래도 옛날 분이니까 기계 잘 못 믿으셔서 그래. 자기가 이해해줘. 응? 우리 마누라 오늘 팔다리 많이 힘들었겠다. 이리 와봐. 내가 안마해줄게. 식단도 어머니 입맛대로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그런데 늘 내가 부족하신가 봐. 항상 칭찬 한 번 안 해주시고 맨날 간 안 맞다고 터박하셔. 어이구, 우리 색시 많이 서운했어요?
내가 우리 자기가 엄마한테 잘하는 거 다 알지.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많이 사랑해. 신혼 초 한창 사이가 좋을 때라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다고 투정 부리면 제 와이프를 많이 달래고 잘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결혼 2년 차가 되자 제가 개입하기 애매할 정도로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계단에서 내려오시다가 발목을 접질러서 동네 정형외과에 통원치료를 다니실 때였죠. 엄마, 오늘 병원 물리치료 다녀오셔야 해요. 알고 계시죠? 저번처럼 까먹었다고 안 가시면 안 돼요. 집사람한테 말해놓을 테니 잘 다녀오세요. 며느리 말고 너가 같이 가주면 안 되냐? 아니면 너희 누나라도 불러주지. 왜요? 엄마 아직도 효진이가 불편하세요? 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 이쁘게 봐주세요. 누나는 시아버지 병간호에 손주 2명 뒷바라지 한다고 바쁜 거 아시잖아요. 시아버지 중풍 더 심해지셔서 꼼짝마 상태래요. 저도 오늘 체인점 계약권 때문에 바빠서 같이 못 가요. 그러니 며느리랑 사이좋게 치료 잘 받고 오세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가 소원해진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 험담을 하거나 별 말씀이 없기는 하셨지만 자식으로서 보기엔 며느리를 대할 때 서먹한 게 보였고 아내는 이제는 대놓고 매일 제게 어머니와 있었던 불만들을 토로했어요. 이번에도 또 내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 해요? 내가 몇 달째 혼자 병간호하는 심정 당신 알아요? 신원이랑 당신도 어머니 자식이야. 같이 병원 좀 가면 안 돼요? 바빠서 그래. 누나도 아픈 시부모 모시고 집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나는 가게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되고. 부탁 좀 할게. 가지 마. 누가 같이 가달라고 했어? 너는 시애미가 그렇게 꼴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도 집안일 바쁘고 몇 달째 엄마 병간호 전담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박복한 내가 며느리 복은 무슨.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을 때 안 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아이고, 내 발자야. 엄마, 뭘 또 그렇게 말해요. 봐요. 당신도 눈이 있으면 보라고요. 어머니가 늘 나한테 이러시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싸우는 두 사람을 두고 어르고 화해시켜서 병원에 바래다 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는 방에서 꼼짝도 안 하시고 아내는 자기 방에서 화를 삭히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야? 또? 엄마랑 아까 화해한 거 아니야? 어머니, 병원 가서 또 난리시잖아. 왜 그렇게 까다로우신 거야? 진짜 우리 분가하면 안 돼? 여보, 엄마 혼자 어떻게 두고 분가해. 내가 결혼 전에도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했잖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오빠. 결혼하고 여태 잘 살아왔잖아. 올해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내 모든 게 탐탁지 않으신가 봐. 아까도 오빠가 직접 봤잖아. 나한테 역정 내시는 거. 너가 좀 참아주면 안 돼? 엄마는 자기랑 세대 차이 많이 나니까 힘들 수 있지. 나 결혼하고 처음으로 분가 얘기 꺼냈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적 없잖아. 진지하게 생각해봐주면 안 돼? 그 부분은 나도 확답 못 해주겠어. 유진아, 미안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좋을 수는 없다지만 남편이자 아들인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올케, 이리 와서 나랑 얘기 좀 해. 요새 엄마랑 사이 안 좋다는 얘기 들었어. 언니. 지금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 아무리 시어머니가 미워도 그렇지 엄마한테 밥도 안 줬다며? 언니, 제가 무슨 밥을 안 줘요. 어머니가 그래요? 며느리가 밥도 안 준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사실 어머니 저랑 말다툼하거나 마음에 안 드시면 밥 차려드려도 안 드세요. 본인 입에 안 맞아도 안 드시고요. 밥도 안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드시는 거죠. 뭐? 우리 엄마 그런 유별난 사람 아니야. 어디서 그런 말을 지어내? 자식인 내가 우리 엄마를 아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언니도 어머니 편이고 오빠도 어머니 편이네요. 제가 이러니 화병이 나죠. 그럼 우리 엄마가 일부러 저러신다는 말이야? 옳게 골탕 먹이려고? 언니하고 오빠한테는 인자한 어머니지만 제게는 어찌됐든 시어머니잖아요. 시집살이 시키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언니는 시부모님이 힘들게 안 했어요? 우리는 워낙 결혼한 지 오래됐고 결혼 초에 시집살이가 좀 있었기는 하지만 거 봐요. 저도 이제 결혼 2년 차예요. 어머니 좀 지나치실 때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 엄마가? 상상도 못한 일인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옳게 힘들게 한다는 게 안 믿기네. 어떨 때는 본인이 하신 말이나 행동도 해놓고 모르겠다고 하실 때도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고 난감한지 아세요?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제 부탁으로 집에 갔더니 엄마는 방에 혼자 누워만 있고 며느리가 밥도 안 준다며 배고프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제 아내는 엄마가 저렇게 자기를 골탕 먹인다며 말도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누나도 혼란스럽게는 매한가지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40년 가까이 저희를 키우면서도 매 한 번 들거나 크게 화낸 적이 없는 온화한 분이셨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제 아내를 괴롭히고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게 자식으로서 믿기 어려웠죠. 당신 진짜 우리 엄마 식사 안 드린 거야? 누나 말로는 엄마가 당신이 구박하고 밥도 안 줬다고 했다는데? 오빠, 나 진짜 억울해. 아까 언니한테도 말했지만 지난 2년 동안 말도 못했어. 어차피 말해봤자 언니랑 오빠는 어머니 편일 테고 내가 뭐라 하겠어? 내가 어머니 별나다고 나 괴롭힌다고 해봤자 나만 이상할 사람 되는걸. 나도 누나도 당신이나 어머니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각자가 주장하는 말이 다르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야. 나 너무 외로워.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날 믿어주거나 가족으로 대해주지를 않는데 이 집에 살면서 내가 설 곳이 있나 싶어. 여보, 그렇다고 이렇게 울면 어떡해. 외로울 게 뭐가 있어. 당신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오빠가 내 말 안 믿고 의심하니까 그러지. 나 진짜 속상해. 미안해. 그러니까 울지 마. 내가 엄마랑 얘기 좀 해볼게. 그만 뚝. 어머니랑 대화를 해도 아내와 비슷한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부모를 믿어주지 않고 마누라 말만 듣냐며 성화하셨고요. 이러니 저러니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휴대폰을 들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오빠한테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는데 증거 준비했어요. 이거 오늘 낮에 찍은 영상이야. 이게 뭔데? 그냥 보면 알아요. 영상 속에는 어머니가 보였고 그 앞에 식탁 가득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먹으라고 하자 어머니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며 먹고 죽으라는 거냐면서 상을 엎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자식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는 무서운 얼굴로 소리를 치고 난폭하게 굴고 있다니요. 동영상이 찍힌 날짜도 당일 오후인 게 맞았습니다. 이게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야? 네. 언니한테 내가 밥 안 준다고 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기껏 좋아하는 걸로 잔뜩 차렸는데 저렇게 상을 엎으시더라고요. 치우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이런다고? 오빠가 어머님 두 얼굴을 모르시니까 내가 말해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럼 결혼하고 2년 동안 매일 이랬어? 그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그러셨어요.
무슨 일만 있으시면 제 탓을 하시고 화가 늘었고요. 이번에 발목 다치고 나서 유난히 더 심해졌어요. 제가 말만 걸어도 버럭 화내시고 신경질 내시고요. 나도 그건 느꼈어.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것조차 싫어하시더라.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라고 자식이랑 부모 사이에 이간질하고 싶어요? 계속 말로만 어머니 너무하다고 하니까 믿어주지 않길래 영상 찍었죠. 이래도 내 말 안 믿어줄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진짜 분가를 해야 하나 고민도 되었고요. 아내 말대로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간만에 쉬는 주말이라 누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족끼리 식사도 할 겸 어머니 문제도 상의할 필요가 있었어요. 누나에게도 어머니가 상을 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저처럼 많이 놀라는 눈치였고요. 어떻게 생각해? 이럴 줄은 몰랐어. 올케가 진지하게 시집살이가 어쩌고 했을 때도 그냥 너무 과민하게 생각한다고 치부해버렸거든. 너도 나도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나도 이거 보고 나서 며칠간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어떻게 해야 할까? 와이프는 분가하고 싶다고 하지. 그렇다고 엄마 혼자 어떻게 지내게 해? 나도 시부모님 모시는 상황이라 엄마 모시는 거 몰아 도움주기가 애매하네. 미안하다 진서봐. 그때 벼랑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저와 누나는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집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의 모습은 제 평생 두고두고 충격으로 길이 남을 광경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머리 놓으세요. 인연이 나를 치매 노인 취급해? 못나. 나한테 해코지하다 하다 못해. 이제는 치매라니. 내가 이제래서 가만 안 둘 거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말로 해요. 올케한테 이러지 마요. 내가 무슨 박복한 팔자인지,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분란인지. 두 사람을 겨우 진정시키고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누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기로 했죠. 당신 무슨 일이야? 어쩌다가 엄마한테 머리채까지 잡히고 이러고 있었어? 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머니 모시기 너무 힘들어. 나보고 본인 통장 훔쳐서 어디 뒀냐고 난리신 거야. 내가 왜 그걸 훔치냐고 도둑치금 말랬더니 저렇게 버럭하시면서 가만 안 두신다고. 치매 얘기는 뭐야? 자기를 치매 노인 취급한다고 하시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평소에 밥 드시고도 뒤돌아서만 식사 안 준다고 하신 적도 많고, 뭘 자꾸 잃어버리시고 깜빡하시는 게 잦아서 그럴 때마다 내가 훔쳤다고 내 잘못이라고 자꾸 덮어 씌우시니까. 얼마 전에는 어머니 옷장에서 밥그릇이랑 반찬 그릇도 찾았어. 치매 노인들이 그런다잖아. 이불에 밥이나 음식 숨겨놓는다고. 정말 엄마가 그랬어? 왜 여태 말 안 했어? 치매 같다는 말은 없었잖아. 나도 의심만 했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조심스러웠지. 알았어. 좀 쉬어. 약도 바르자. 얼굴도 핥혔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 막상 눈앞에서 엄마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 밥상을 엎던 모습과 함께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나 하고요. 누나가 어머니 방에서 나오며 저와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누나, 엄마는 어때? 이제 진정하고 누워 계셔. 집사람이 엄마 치매 초기 같다고 하더라. 밥 먹은 것도 자꾸 까먹고 방에 이상한 냄새 나서 살펴보면 옷장에 음식 숨겨놓고 이런다고. 나도 엄마한테 들었어. 아까 싸운 것도 올케가 자기 통장 훔쳐가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엄마를 치매 노인 취급하면서 병원 보내버리겠다고 했다면서 얼마나 억울해 하시는지. 사실 이건 나 혼자만 알고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엄마한테 용돈 보내드린 거 현금 인출해드린다고 통장 달라고 했더니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시더라. 통장 비밀번호도 까먹으시고 말이야. 심각한 건 매번 그랬다는 거야. 나도 그게 건망증 정도인가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도 기억 잘 못하시고 생각보다 심각한 건 사실이야.
이상하게 작년 기점으로 많이 심해지셨어. 누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는 거야? 짐작이 가는 게 있거나 하면 상의해서 병원을 가보던가 했어야지. 너는 엄마 일이라면 껌뻑 죽는 앤데 얘기하면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나는 기억 문제로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올케는 일상을 거의 같이 하니까 더 많은 걸 봤나 보다. 진짜 치매인 걸까? 나랑 밥 먹을 때도 그렇게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드시던데. 치매 환자들이 그러잖아. 올케한테 하는 거 보니까 성격도 예전하고 달라지고. 병원 모시고 가서 검사라도 받아볼까? 어떻게 생각해? 그래,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진서봐, 난 무엇보다 아까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죽일 듯이 올케 머리쳐 잡던 엄마 모습 안 잊혀질 것 같아. 그렇게 천사 같던 우리 엄마가 언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시부모 병간호에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딸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 부모 일에 무심했나 싶어서 너무 죄스럽고. 치매면 어떡해? 무섭다 진짜. 누나, 우리가 무너지면 어떡해. 우리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한테 힘 돼야지. 난 어쩌면 엄마가 치매라서 아내한테 그렇게 돌변하고 난폭하게 대했나 싶어서 여태 있던 일들이 이해가 가. 우리 빠른 시일 내에 병원 가보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자고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안 간다고 계속 억울해하셨어요. 정상인 자기를 치매로 모는 건 며느리 하나로 족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자식 둘이 몰아붙이자 어쩔 수 없다는 얼굴로 끝내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뇌 MRI, CT 검사 등 치매 관련 검사를 모두 받았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 없이 계속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를 보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검사를 해서 나쁠 건 없었기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어머니 치매 검사를 받고 돌아온 다음 날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결혼하고 지난 2년간 얼마나 기다린 아이인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잊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아이 가진 거야? 너무 수고했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축복이 우리한테 오는구나. 오빠, 그렇게 기뻐? 내가 여태 본 얼굴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인다. 말이라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 와이프 소원 없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소원 하나 들어줄게. 진짜? 소원?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들어주는 거야? 그럼. 대신 내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서 하나만 말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들어줄게. 그럼 어머님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모시자. 그럼 자연스레 분가도 되고 어머님 치료도 할 수 있잖아. 일석이조 아니야? 엄마를 병원에? 그게 소원이라고? 나 요즘 어머님 얼굴만 봐도 가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 받는 기분이란 말이야. 임신 초기에는 심리적으로 안정해야 된다는데 한 집에 살면서 계속 보게 되면 어떡해. 오빠도 봐서 알겠지만 어머님 가만히 있으시다 돌변해서 난폭하게 나오실지도 모르고 저번처럼 머리채 잡으시면 우리 아가한테 안 좋은 영향 가지 않겠어? 손주도 가졌는데 당신한테 그러실 분은 아니야. 그래도 안 되겠어? 얼굴만 봐도 안 좋다니까. 나도 그냥 하는 말 아닌 거 오빠가 잘 알잖아. 그럼 이번에 엄마 병원 검사 결과 보고 치매라는 판정 나오면 그렇게 하자. 병원 알아보고 내가 입원하도록 말씀드릴게. 아니면 그 전에 병원 알아보면 안 돼? 알아보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았어, 그렇게 할게. 자기 소원 들어주기로 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대신 마음 편하게 가지고 태교야만 힘쓰기다. 당연하지. 너무 행복해, 오빠. 아내와 첫 아이를 가진 기쁨에 얼싸안고 있어서 어머니가 저희 얘기를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제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방에도 나오지 않으려 했어요. 며칠 뒤 가게로 의문의 택배가 퀵으로 왔습니다. 뭔가에서 열어봤더니 웬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보낸 사람은 저희 어머니의 성함으로 되어 있었고요. 무슨 의미인지 너무 궁금해서 마침 가게 준비하는 시간이라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러고 녹음 내용을 듣자마자 기겁하고 말았죠. 너 무슨 생각으로 내 아들한테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아무리 인두껍을 쓴 짐승과 다를 게 없다지만 어떻게 아이를 가지고 흥정할 수 있어? 할망구, 나랑 저번에 내기한 거 잊었어?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빠를까, 내가 빠를까? 우린 지금 게임 중이야. 당신 아들 안 그래도 내 말이면 다 믿는 모질이지만 자기 자식 가진 여자? 완전 껌뻑 넘어갈걸? 자기 심장이라도 꺼내주지 않겠어? 지루한 건 딱 질색이라 이제 승부수 좀 띄워보려고 했지. 정확히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짐 싸서 요양병원이나 갈 준비해. 거기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데 아니야?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하는 자식들 손에 버려지니까 기분이 어때? 너는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그렇게도 못됐냐? 그러게 날 만만하게 보려고 하면 안 됐지. 안효진을 도대체 뭘로 보고 식모 취급해? 내가 왜 당신 밥 차려주고 빨래 해줘야 하는데? 왜? 당신이 뭔데 할망구? 너 똑똑히 말해. 저번에 계단에서 날 밀쳐서 팔목 다치게 한 것도 나 엿먹이려고 계획한 거지? 그렇지? 그건 할망구가 앞에서 걸리적거리며 지나가니까 짜증나서 살짝 민 거고. 순발력 없이 넘어진 건 본인 몸뚱이 탓이라고 생각 안 해? 네가 이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인 걸 내 아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거야. 이미 내 손아귀에서 놀아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내 말이면 똥도 금이라고 할걸? 이제 포기해. 그리고 이 집에서 빨리 나가라고. 녹음기에는 부인할 수 없이 제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유 없는 비난과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사실 아내에게 정신적인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저와 누나를 바라보며 원망 어린 눈빛으로 눈물만 흘리던 엄마의 모습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넘어선 충격과 공포에 질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이내 정신이 들자마자 경찰에 아내를 신고했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난리를 쳤는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경찰은 노인학대 혐의로 아내를 체포해 갔습니다. 아내는 끌려가면서도 저와 어머니에 대한 저주를 끝없이 퍼부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방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혼비백산을 해서 바로 119를 부르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말로는 급작스런 쇼크 상태로 안정제를 맞고 쉬면 정신이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어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시더군요. 엄마, 내가 못난 놈이라 엄마 말 안 믿고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더구나. 없는 손주까지 만들어서 너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 언제부터 저 여자가 이런 거예요? 너희 결혼하고 반년 지나니까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라. 난 저런 인간인지 모르고 내 딴에는 집안일 가르치고 못되게 굴면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도 하고 했는데 그게 기분 나빴는지 어느 순간 밥도 못 먹게 하고 너를 빌미 삼아 협박도 하고 그러더구나. 내 앞에서 하는 짓이랑 너희들 앞에서 하는 게 너무 달랐지. 엄마, 그 시간들을 왜 참으셨어요? 진작에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던지 증거를 잡아서 보여주시지 그랬어요. 왜요? 네가 사랑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처음이었잖아. 이 정도로 최악인 줄 몰랐지. 그리고 그때는 내가 미처 녹음하는 걸 생각도 못했고 걔가 날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줬다는 얘기 듣고 녹음기를 생각해냈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당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제서야 지난 2년 가까이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엄마의 집안일 잔소리에 반항하며
욕설을 내뱉는다든지 밥을 안 하고 빨래를 안 해주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럴수록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하니까 더 비뚤어지고 세게 나갔다는 겁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는데 행실이 못 돼도 참고 견디면 되겠지 하면서 지내온 게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고요. 한국 전쟁 직후에 태어나서 일생을 못 배웠다는 손가락질과 가난과 무시에 익숙해진 어머니에게 며느리의 학대와 멸시는 그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누나, 이 미친년을 내가 죽여버리겠어. 진서봐, 이게 무슨 일이라니? 내 잘못이야.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가족들한테 이런 상처를 주고.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사람을 속이려면 자신도 속이는 법이야. 너도 나도 다 몰랐는데 누가 그런 년인 거 알 수 있었겠어? 미친년이 다리 다쳐서 운신도 못하는 엄마 밥도 다 뺏고 안 주고, 그래서 내 앞에서 먹을 수 있을 때 양껏 밥 먹어두고 밥 뺏길지 몰라서 옷장에 숨겨둔 거였대. 통장도 그년이 훔쳐간 거 맞고. 진짜 죽이고 싶어. 그것도 모르고 엄마 치매 걸린 게 아니냐고. 내가 무슨 망언을 한 거야? 나도 엄마가 그렇게 그 여자랑 단둘이 있는 걸 싫어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자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심한지. 우선 어머니를 안정을 취하게 모시고 나서 아내를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찰 말로는 어머니가 녹음을 해둔 파일이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학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형사적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혐의 조사를 하다 보니 아내의 과거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며칠 구금됐던 기록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어릴 때부터 자기 눈에 거슬렸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담당 형사도 싹수가 이미 그른 인간이었다며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더군요. 저와 누나는 선처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한 부분이었죠.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거부를 당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므로 소송이 가능했기에 수감된 구치소로 이혼소장을 보냈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이 나는 상황에서 아내는 멍청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에 대해 무지해서 그냥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 끝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 고집 덕분에 결국 이혼 소송에서 제가 빠른 승소를 하게 되었죠. 소송을 마무리할 때 수감 중인 배우자를 만나는 게 부담이 된다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려워 피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았기에 직접 마주하게 되었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잠시 대화도 나눴고요. 날 사랑한다던 남자는 어디 간 거죠? 눈빛으로 사람 죽일 기세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말해. 왜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이유를 말해봤자 믿겠어요? 죽일 듯한 얼굴을 하고선? 이게 우리 마지막 대화이자 만남일 거니까 말해. 당신은 몰랐겠지만 당신 어머니는 내가 첫인사를 간 그 순간부터 나를 경계했어. 늘 의심하고 시험하려 하더라고. 날 가르치려 들고. 본인도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를 가르치려 하는지 어이가 없더라고. 경제권도 본인이 쥐려 하고 내가 내 집에서 살면서 왜 눈치 보고 조심해야 해? 처음에는 그저 빨리 분가하거나 당신 어머니를 내보내려고 한 게 다야. 그리고 나는 아직도 내가 어디를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때리기를 했어? 폭행을 했냐고. 나한테 시집살이 시키려고 한 걸 되갚아준 것뿐인데 왜 내가 여기 수감되어야 하냐고. 어이가 없어. 그게 왜 잘못인지 모르는 인간이니 그러고 있지. 이런 질문한 내가 어리석다. 내가 그런 두 얼굴을 가진 여자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차라리 혼자 늙어 죽고 말지. 나도 똑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는데 네 부모가 있다면 마음 같아선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 알아?
웃기고 있네. 너도 착한 척 하지 마. 일한다고 네 엄마 나한테 내팽겨쳤잖아. 나한테 네 엄마 맡기지 말고 직접 모시지 그랬어. 내가 왜 내 부모도 아닌데 자질구레하게 그 여자 뒷바라지를 해야 해? 나한테만 문제 있다고 할 수 있어? 있냐고! 이혼이 마무리되고 전 아내가 되어버린 그 여자는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간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살았던 점과 신체적 가학행위가 직접적으로 없었던 점을 내세워 감형을 시도했던 겁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더불어 눈물 어린 사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죠. 저희 가족은 그 부분에서 분노했지만 전 아내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었지만 사과를 받았고 본인의 죄로 인해 실형을 살게 되었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죠. 시끄러운 분쟁 때문에 병원에서 치매 검사 결과가 오래전에 나왔음에도 들으러 가지 못했다가 시간을 겨우 내서 갔습니다. 검사 결과 인지장애가 경미하게 발견되었지만 이 부분의 원인은 청력의 저하 때문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머니는 한쪽 귀가 잘 들리지도 않는데도 혹시나 치료에 돈이 많이 들까봐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하시더군요. 의사는 난청과 치매의 관련성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확실한 생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건 난청이 치매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보청기 사용이나 청각 재활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 간혹 청각에 문제가 있는데 치매인 줄 알고 오는 사람도 꽤 있다고 했죠.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그동안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가게 일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간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표정인지 바라볼 여유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준다고만 했지 진짜 효도를 잘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너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 말이 비수처럼 계속 맴돌기도 했었고요. 엄마, 앞으로는 말로만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안 할게요. 내 잘못된 선택으로 무관심으로 엄마에게 상처 줘서 너무 미안해요. 용서를 빌기에 너무 면목 없으니 살아가면서 갚을게. 건강하셔야 해요. 진서봐, 엄마는 이제 됐어. 괜찮으니까 너무 애쓰지 말어.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엄마의 괜찮다는 말은 진짜 괜찮은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청각 재활도 적극적으로 하고 보청기를 사용하시면서 어머니는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아마 청각 치료와 더불어 심리치료를 함께한 것이 좋았던 것 같았죠. 정신과 의사의 말로는 학대를 받았던 노인들 다수가 우울증을 겪는다는 말을 하더군요. 본인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우울함 속에 살아갔을 거라고요. 저와 누나는 그 전과 다르게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들을 뒤늦게 후회하며 하는 거였지만 어머니가 누구보다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못 배운 한이 있으시던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노인대학에 나가시며 한글 공부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뒤늦게 불붙은 학구열이 얼마나 강렬한지 웬만한 10대 수험생들은 저리 가라였어요. 매번 등하교를 제가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공부를 하실 정도였죠. 엄마, 왜? 나는 왜 40년이 넘도록 같이 살면서 엄마가 후리지아 꽃을 좋아하고 영화관 구경을 제일 신나하고 인디안 핑크가 잘 어울리는지 몰랐을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라고 하잖아. 우리 노인대학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 알았으니 되었어. 그래도 좀 더 빨리 엄마 마음 헤아려 줄걸. 후회가 돼. 진서봐, 엄마는 요즘 살맛이 나. 그거면 되었어. 내가 철이 들어 부모에게 효도하려 하면 곁에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죠. 그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복받은 놈인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효도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비록 고된 경험 끝에 깨닫게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부모 곁에서 눈을 마주보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려보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별탈 없이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